그죠? 자꾸 하지 마. 응? 자, 오늘 할 건 합성 곱신경망입니다. 책은 422페이지. 합성 곱. 봅시다. 합성 곱신경망. 자, 합성 곱신경망 CNN입니다. Convolution Neural Network. 우리가 앞에 어저께까지 했던 심층 신경망에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자체를 전달하지 않고 입력 데이터의 중요한 특성들을 추출해서 거기에 또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 번 더 해서 입력 데이터를 전달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뭐 성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하는 데이터는 어, 이미지가 깔끔합니다. 그죠? 배경 흰색에 딱 이미지가 딱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액큐러시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제가 지금 현재 이거 돌리고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거는 정리된 사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그래서 보면 액큐러시가 지금 현재 7번째 돌려도 뭐 0.475가 안 돼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실제로는 실제 데이터들은 그래서 다시 성능을 조금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합성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밀집층 우리 은닉과 비슷하게 신경망에 전달되기 전에 입력 데이터를 조금 다듬는다. 뭐 추가적으로 뭔가 조금 필요해서 계산을 조금 더 한 다음에 전달한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컨버루전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한번 봅시다. 되게 조금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심층 신경망에서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입력 데이터가 10개라 치면 원래 입력 데이터의 형태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2차원 흑백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면 그냥 2차원 배열이죠. 그걸 이제 여기 어디 심층 신경망에 전달할 때는 1차원 배열로 플랫톤 해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게 데이터가 10개라고 치면 방정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각 입력 데이터와 그 다음에 방정식에 사용되는 각 가중치들이 연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방정식을 계산합니다. 절편은 무조건 하나씩 있고 그러면 지금 입력 데이터가 10개니까 뭐 각각의 가중치가 그죠? 10개 그 다음 플러스 1 절편 그러면 총 필요한 파라미터가 11개가 됩니다. 그럼 10개일 때는 11개 100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절편이 있으니까 거기에 클래스가 있다. 클래스가 많다. 그럼 클래스가 10개다. 그러면 뭐 입력 데이터 개수만큼의 가중치가 있고 거기에 클래스 개수만큼 또 방정식이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가중치 다 각각 다르고 절편 다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입력 데이터 10개 그 다음에 특성이 10개라 치면 10 곱하기 10 플러스 절편 개수 그렇게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인 입력 데이터가 다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입력 데이터를 전체를 다 방정식에 참여를 하지 않고 중요한 특성들, 중요한 입력 데이터만 방정식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그 학습할 때의 방정식에 들어갈 가중치 외에 이제 다른 가중치도 계산을 해서 다른 형태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게 합성곱의 원리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다 사용이 됐는데 합성곱은 사용을 다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심층 신경망 뭐 플래톤 하기 전에 내용이에요. 플래톤 되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하는 겁니다. 플래톤에서 플래톤은 어저께까지 했던 이 심층 신경망의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심층 신경망에 여기까지 어디 플래톤하고 댄스 추가하고 뭐 드롭아웃하고 기타 등등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그 앞에 미리 합성 고업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앞에 별도예요. 별도라기보다 이제 미리 선행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직도 돌리고 있다. 50%가 안 되네. 자, 그랬더니 보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학습이 아니고 합성곱을 시키냐 하면 이제는
가중치를 전체 입력 데이터만큼 사용을 안 할 겁니다. 가중치를 몇 개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아까는 뭐가 요거만큼 가중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중치를 좀 줄일 거예요. 가중치를.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10개 데이터에 가중치가 1, 2, 3 무조건 절편 따라오는 거고 3개라고 치면은 그렇죠? 그러면 가중치가 입력 데이터는 10개지만 가중치는 3개가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나중에 몇 개의 가중치로 학성 곱을 시킬 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그냥 정해주면 됩니다. 계산이 이해가. 한 F가 여기 한 7번째가 그건가 보네. 정의 종료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봅시다. 우선 요것만 확인해보고 50%, 응? 50%. 필연 데이터는 50%고 밸류 에크로시 46%, 50%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조금 더 성능이 50%는 조금 두 개 중에 한 개 맞추는 건 솔직히 뭐 이것도 두 개 중에 한 개는 맞추는. 응? 그래서 이거는 성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성능을 지금 개선시킬 방법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입력 데이터가 10개고 만약에 가중치를 3개만 사용한다고 치면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에 요거 입력 데이터 3개랑 가중치랑 계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입력 데이터 그러면 가중치 필요한 가중치 플러스 별표는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앞에 3개 계산했으면 그 다음 한 칸 내려와서 또 방정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적은 가중치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한 칸씩 내려오면서 계산을 하다 보면 10개일 경우에 전체 방정식의 계산된 개수는 입력 데이터가 10개면 8개가 출력이 된다. 이 말이요. 해보면 그러면 뭐가 끝 모서리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거는 실제로는 계산에 많이 참여를 안 합니다. 이 방정식을 계산하는데 그렇죠? 예, 3하고 5는 많이 참여를 안 하는데 이 말이 뭐 요거는 3 아까 처음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107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산이 되죠. 번갈아 가면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길이가 이렇게 1차원 배열 형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흑백 이미지라고 치면 흑백 이미지라고 쳤을 때는 2차원 배열 형태니까 기본적으로 3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가중치예요. 가중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흑백 이미지가 2차원 배열 형태죠. 이게 픽셀 값이라 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4픽셀, 4픽셀짜리 이미지 하나가 있다고 치면 얘를 계산할 때에 이 가중치들을 가지고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가중치는 3행 3열, 뭐 4행 4열, 5행 5열 그런 형식으로 가중치의 크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럴 때에 이 가중치 이거 있죠? 가중치의 모음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걸 가중치를 모아놓은 거에서 그냥 필터라고 해요. 필터. 책에 있는 이미지는 가중치의 모음을 그냥 도장이라고 생각하고 도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도장. 그러면 이거 가중치를 모아놓은 이 가중치의 가중치의 모음 자체를 이제 용어로서는 필터라 한단 말이에요. 필터. 그러면 필터가 있는데 얘랑 뭐 입력 데이터랑 같이 계산에 참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예지에 옆에 보세요. 그러면 3 곱하기 W1, 1 곱하기 W2, 그 다음에 0 곱하기 W3. 각각 이 세 개씩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뭐 방정식 하나, 맨 마지막에 절편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플러스 절편 한 개. 그러면 이 방정식의 결과값이 한 개의 출력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현재 4행 4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3행 3열의 필터를 가지고 방정식을 계산하고 나면 처음에는 요건이 계산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각각 매핑해가지고 같은 위치에. 같은 위치에. 그 다음 한 번 계산. 출력 한 개죠. 그 다음에는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 해서 똑같은 도장. 필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뭐 1 곱하기 W1, 0 곱하기 W2, 3 곱하기 7 곱하기 W3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으로 1 곱하기 W9까지 해서 계산 한 번 더. 또 방정식 하나. 그렇게 해서 맨 앞자리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끝까지 다 이동했으면 계산할 게 없죠. 그러면 뭐 왼쪽 아래로. 그러니까 순서가 왼쪽 위에서부터 그 다음 왼쪽에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오른쪽 갔다가 계산이 다 끝나고 나면
왼쪽 아래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 먼저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만약에 이게 오행오열이면 한 번 계산하고 그 다음 칸 갔다가 또 그 다음 칸 가겠죠. 지금은 사행사열이니까 전체적으로 총 4개의 출력이 발생한다면 4개의 방정식이 계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중치의 모음을 필터로 한다. 이 말 필터. 그럼 책에는 그걸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틈없이 하나의 입력 데이터로 안 남기고 이렇게 빈틈없이 도장을 찍어서 가중치를 계산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인공식량망에 우리가 뭐 필터, 가중치의 집합 모음을 필터라고 합니다. 개수는 우리가 나중에 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기 있는 필터 안에 있는 요거 가중치 각각 하나씩 있죠. 가중치. 그걸 CNN에서는 용어를 다르게 커널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책에는 필터나 커널이나 같이 표현하는데 조금 정확하게 하면 커널을 여러 개 모아놓은 이 자체를 뭐 필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거 한 개씩 W1 이거는 커널 하나, W2 커널 이거 자체 모아놓은 거 집합은 필터 그렇게 표현해요. 필터. 자, 필터는 커널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중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터는 뭐 크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그림은 3행삼열의 필터예요. 크기가. 그렇죠? 3행삼열. 그런데 3행삼열도 있고 5행오열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더 크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건 3행삼열 또는 5행오열. 뭐 행열 개수가 같은 거. 행열 개수가 같은 거. 행열 개수가 뭐 4행삼열이면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형태 행과 열의 크기가 같은 필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33 아니면 55 그럴 때에 이렇게 찍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크기가 44인 거는 총 4개 출력 결과가 4개가 나온다. 4개.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러면 요거 지금 현재 4행사열의 필터 크기가 3열인 걸 우리가 합성 곱을 시키면 결과가 몇 개 나오냐? 아까 이 방정식 하나, 둘, 셋, 4개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방정식의 결과. 응? 방정식 계산한 결과가 총 4개 나오죠? 그러면 이걸 CNN에서는 특성 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성 맵은 보세요. 얘가 2차원 배열이면 특성 맵도 크기가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특성 맵. 그러면 4행4열일 때 3행 3열의 필터를 이용해서 합성 곱시키면 특성 맵은 2행 2열의 특성 맵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필터, 이 안에 있는 가중치는 커널, 결과는 특성 맵.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필터가 뭐 가중치의 모음을 필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필터가 한 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에 합성 곱에 참여하는 필터도 뭐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필터에 들어있는 이 가중치들 있죠? 그건 다 값이 다르겠죠? 값이 달라야 되죠? 만약에 이 가중치가 예를 들어서 합성 곱 했는데 이 가중치를 찾았는데 이 가중치 뭐 변수가 폴리온 변수가 얘가 뭐 1이다.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하면 의미가 없죠. 똑같은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 번 학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터가 여러 개면 각각의 필터에 있는 이 커널의 값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달라야 되겠죠.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건 여러 번 반복해서 합성곡 씹힌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림 잘 보세요. 아까 자, 4행 4열일 때 3행 3열 필터가 한 개로 계산되면 뭐 2행 2열에 특성 맵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필터가 3개면 특성 맵의 개수도 3개예요. 그렇겠죠? 자, 행열은 입력 데이터의 차원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력 데이터가 2차원 배열이니까 특성 맵 2차원 배열. 만약에 뒤에 가면 3차원 배열 뭐 세상 이미지는 여기가 자체가 3차원 배열이죠. 그럼 3차원 배열도
필터랑 곱해져서 연산이 되어서 합성곱을 시키면 이게 결과 자체도 3차원 배열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얘가 2차원 배열이면 결과인 특성 맵은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필터 개수만큼 특성 맵도 개수가 동일합니다. 필터가 3개면 특성 맵의 개수. 지금 현재 보세요. 차원과 그 다음에 뭐 개수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행렬 2차원 배열을 필터로 했을 때 필터의 개수만큼 보세요. 특성 맵의 개수가 발생합니다. 2차원 배열 2행 2열의 특성 맵이 3개. 왜냐? 필터가 3개니까. 그렇죠?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 특성 맵은 2행 2열인데 3차원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차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채널 차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특성 맵 여기. 그러면 구조를 보면은 얘가 결과적으로 구조는 우리 쉐이프를 찍었을 때에 2, 2, 3 하면 3차원 배열이죠. 3차원 배열 구조는 얘가 왜냐 2행 2열이 여러 개 있으니까 2행 2열이 3개 있다 해서 2, 2, 3 이런 구조다 이 말. 그게 실제로는 배열로 치면 3차원 배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에서 합성곱 층을 만들 때에 자 이제 클래스가 컨버전 2D라는 클래스예요. 클래스의 레이어 패키지. 첫 번째 인수값은 필터의 개수입니다. 필터 개수. 지금 이 예제 그림은 필터 개수가 3이죠. 3. 그 다음 커널 사이즈는 아까 얘기했듯이 필터의 크기예요. 3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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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열, 5행, 5열. 그러면 이렇게 커널 사이즈 3행, 3열 또는 5행, 5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뭔가 방정식을 계산할 때는 뭐가 항상 뭐 활성함수가 붙어야 됩니다. 합성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활성함수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계산을 할 때 선생님 그럼 이거 계산을 얘가 4행 4열일 때 3행 3열이면 뭐 2행 2열의 특성 맵이 생기는데 5행 5열일 때 6행 6열일 때 3행 3열일 때도 필터의 크기가 커널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요? 힘들죠? 직접 이렇게 찍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얘가 도대체 특성 맵이 어떤 크기의 특성 맵이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저기 알고리즘이 클래스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패딩이라는 또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패딩. 패딩은 가장자리에 의미가 없는 숫자로 채워주는 게 이제 패딩이에요. 의미가 없는 숫자로 패딩. 그러면 첫 번째는 패딩을 한 이유는 지금 현재 크기가 4행 4열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4행 4열에 3행 3열에 필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정확하게 뭐 특성 맵의 크기가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특성 맵의 개수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필터의 개수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알 수가 있는데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크기를 뭐 실제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일하면 우리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패딩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자리를 0으로 채워줘요. 그러면 가장자리를 똑같이 0으로 채워주게 되면 얘가 계산을 어차피 0은 계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0 곱하기 0은 0이니까 방정식 계산할 때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4행 4열일 때 가장자리를 한 개씩 늘려서 얘가 한 개씩 늘리면 6열이 되죠. 그걸 3행 3열의 필터로 계산을 하면 4번씩 계산돼서 4행 4열의 특성 맵이 결과적으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실제 원래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가 동일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동일하게 만들려면 여기에 패딩을 뭘 크기로 채워줘야 될지 그걸 계산해야 되네요. 계산해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특성 맵 아까 컨버전 할 때 패딩 equal same 이러면 얘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입력 크기하고 특성맵 크기가 동일하게 주변의 픽셀들을 0으로 채워줘요. 세임 해버리면.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 안 하고 특성맵의 크기가 뭐 코너 크기랑 같게 되니까 코너 크기를 보면 특성맵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너 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특성맵의 크기만 보면 입력 데이터를 세임을 해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0픽셀로 채워주는 게 패딩이에요. 당연히 패딩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필터의 크기가 입력 데이터의 크기보다 작아요. 항상 아까 뭐 3행상열 또는 5행오열이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력 데이터가 지금 현재 테스트하고 입력 데이터 뭐죠? 28 곱하기 28입니다. 784개예요. 당연히 필터 크기가 작아요. 그러면 거기에 특성 맵을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주려면 패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또 그렇게 해는 이유가 있고 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가 얘를 옮기면서 계산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처음에는 요걸 여기에 요쪽 세 개 왼쪽부터 시작해서 3행 3열 부분이 계산에 참여를 합니다. 계산하고 그 다음 한 칸 옮기죠. 그러면 한 칸 옮기면 그 다음 계산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옮길 자리가 없으니까 밑으로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필터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예를 들어 가장자리에 있는 3738은 계산을 참여를 하는데 방정식을 계산할 때에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렇죠? 끄트머리에 있는 양 끄트머리에 있는 맨 위 왼쪽 오른쪽 맨 아래 왼쪽 오른쪽은 선고에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것들은 가운데 있는 4851은 모든 계산에 다 참여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무리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들이 실제 의미가 없는 픽셀이라 치더라도 뭐 지금 현재 4행4열을 합성곱을 시키는데 끄트머리에 있는 거 하고 가운데 있는 거 하고 끄트머리는 한 번이고 가운데는 4번이니까 총 4배가 차이가 나죠 계산이.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4배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장자리에 있는 픽셀들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조금 차이를 줄여서 합성곱을 시키기 위해서 패딩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자리를 다 채우고 다시 계산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끄트머리에 있는 요거는 4번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패딩 시켜놨으니까 4번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가운데는 9번이에요. 배율로 치면 한 2배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렇죠? 4번 하고 9번 하는 거 하고 한 번 하고 또 4번이 얘는 4배 차이고 얘는 2배 조금 넘게 차이 나니까. 또 어느 정도 계산에 참여를 하죠. 한 번만 하는 거랑 또 4번만 하는 건 다르니까. 지금 현재는 얘가 4행 4일밖에 안 되지만 이게 데이터 커지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 가장자리에 있는 입력 데이터도 어느 정도는 계산을 방정식을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패딩이 필요하다니까 패딩이 필요한 이유는 입력 데이터와 특성 맵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안 나는 계산에 어느 정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패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패딩. 자 그러면 특성 맵은 입력 데이터에서 필터 있죠. 뭐 가중치를 모아놓은 걸 필터로 했습니다. 필터를 이용해서 방정식 결과가 특성 맵이에요. 특성 맵. 그런데 우리가 계산이 힘드니까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그 다음에 특성 맵의 크기를 동일히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패딩을 세임으로 두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크기가 동일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필터의 개수와 특성 맵의 개수는 같습니다. 개수는 방에 2개, 이게 개수고, 필터 개수고, 크기는 2차원이니까 행렬, 행렬이 크기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컨버전 2D 했을 때 앞에가 첫 번째 매개 변수는 개수예요. 개수, 필터 개수, 요거 도장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고, 크기는 몇 열인가, 커널 사이즈는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 패딩 이걸 세임하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똑같이 계산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패딩은 방금 전에 봤듯이 입력과 특성 맵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가장자리에 0픽셀로 추가를 합니다. 0픽셀을 추가하게 되면 어차피 0 곱하기 기울기 해봤자 값은 0이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가 없다. 큰 변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패딩 이퀄 밸리드 하게 되면 패딩을 적용 안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패딩 적용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특성 맵의 크기를 가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계산은 어차피 알고리즘이 합성곱이 지가 알아서 캐러스가 계산을 해주겠지만 우리가 이제 가늠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패딩 적용을 안 하면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이 계산에 조금 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우리 테스트 데이터 있죠? 테스트한 데이터 그거는 가장자리가 완전히 다 배경 색상이에요. 그렇죠? 그건 굳이 패딩을 안 해줘도 되겠죠. 왜냐? 얘는 이미 완전히 딱 가운데하고 가장자리가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패딩을 굳이 안 해줘도 되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이미지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사진 찍었는데 똥손이 사진 찍었어. 그래서 어디 공룡 이미지가 좀 모서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똥손이가 찍었어. 그래갖고 가운데 딱 그 물체가 오게 찍어야 되는데 저 가장자리에 물체가 오고 똥손이 찍은 사진들도 있겠죠. 그런 사진들을 위해서 응? 패딩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 그다음에 그거고 그 다음에 컨버전 2D의 매개 변수를 보면 얘도 활성화 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풋 쉐입은 이제 입력 데이터의 형태를 지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는 3차원 배열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3차원 배열. 3차원 배열. 그런데 데이터 한 개당 이미지 한 개당 뭐 구조가 3차원 배열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3차원 배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스트라이드예요.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스가 아니고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는 필터가 이동하는 단위, 크기라기보다 단위라고 합니다. 단위. 스트라이드는 기본은 뭐 한 칸씩 이동한다 그 얘기입니다. 한 칸씩. 옆으로 옮길 때. 아까 그림에서 봤죠? 계산을 할 때 뭐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두 칸씩 아니고 기본이 1입니다. 스트라이드가 310 하고 그 다음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10 이렇게 계산이 되죠. 이 아래 한 칸씩 무조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 칸씩 내려가거나 기본 단위가 한 칸씩입니다. 그러니까 겹쳐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한 칸씩 이동하니까 겹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본값은 1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값. 그 다음 그게 스트라이드 좀 패딩 했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편해요. 세임 패딩 이렇게 줬고 스트라이드 이렇게 됩니다. 한 가지씩 이동하는 거. 지금 얘는 보세요. 요거는 스트라이드가 지금 현재 요거 3개 계산하고 요거 그 다음 칸이 두 칸 이동했죠. 그럼 스트라이드가 2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응? 그러면 조금 덜 계산하겠죠? 겹쳐지는 게 작으니까 그렇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라이드 설정 기본은 1. 그러니까 기본값이 1이니까 뭐 매일 변수를 안 주면 1이에요. 그 다음에 풀링을 봅시다. 풀링. 자, 풀링은 이제는 보세요. 입력 지금 이제 얘는 패딩을 안 한 결과지만 우리가 만약에 앞에 패딩을 했으면 생 패딩 했으면 입력 데이터의 원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특성 맵의 크기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행상열에 그 다음 개수는 필터 개수만큼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들어왔던 초기에 학습하기 위해서 심층 신경망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가 그대로 특성 맵으로 출력이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필터 때문에 개수는 더 늘어나요. 그렇죠?
개수는 더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뭐 심층 신경망에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를 조금 축소를 해서 특징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용도라 했는데 이렇게 되면 크기는 동일해. 그렇죠?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동일하고 개수는 오히려 많아져. 그러면 기존의 심층 신경망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보다 데이터 개수만큼 더 늘어나게 되죠.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걸 1차 배열로 샥 늘리면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28 곱하기 28이 원래는 784개인데 필터를 10개 사용했다고 쳐볼까요? 그럼 뭐 곱하기 10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폴링이라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 폴링. 자, 폴링은 가중치 없이 특성 맵의 크기를 이제 줄입니다. 왜냐하면 필터 개수만큼 특성 맵의 개수가 늘어나 있으니까 이제 뭘 줄여야 돼요. 조금 더. 심층 신경망에 넘겨주기 전에 데이터를 조금 줄여서 넘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가중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 원래 입력 데이터보다는 수치가 커져 있죠? 뭐,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횟수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너무 덩치가 커져 있으니까 얘를 조금 축소를 해줘야 돼요. 그게 풀링입니다. 자, 풀링은 가중치나 뭔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원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뭐 지금 패딩 계산 안 하고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사행사열을 필터 개수가 예를 들어서 3개고 필터 커널 사이즈가 3행 3역인 걸로 특성 맵이 2행 2열 3개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패딩을 세임 패딩 했다면 뭐 4행 4열의 특성 맵이 3개 출력이 된 거예요. 응? 이 그림이 패딩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이제 크기를 더 줄인다 이 말이에요. 개수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그게 크기를 줄일 때 어떻게 크기를 줄여요? 왜냐면 크기를 줄이면 여기에 원래 특성 맵에 뭐가 여기에 숫자가 있을 텐데 계산된 방정식 결과가 있을 텐데 얘를 만약에 줄여버리면 뭔가 이 계산한 결과가 지금 만약에 이 그림은 2행 2열을 풀링시켜서 뭘로 1행 1에 3개짜리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3개 값은 사라지는 거네요. 그럼 굳이 계산한 결과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방정식 값이 사라지면. 그래서 풀링을 하긴 하는데 어떤 결과값을 가지고 축소를 할 건지를 이제 건데 최대 풀링이 있고 평균 풀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풀링이면 얘도 풀링을 시킬 때에 풀링의 크기를 지정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2행 2열의 풀링이면 이제 이게 특성 맵이라 이 말이에요. 특성 맵이 총 4개 만약에 한 개의 특성 맵에 풀링을 할 거예요, 지금. 응? 풀링을 할 거면 만약에 2행 2열의 풀링을 시키면 이 중에서 최대 풀링은 제일 큰 값을 대표로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풀링 시킬 때. 큰 값. 그럼 큰 값 한 개 뽑아내고 그 다음에는 풀링 할 때는 스트라이드를 겹치지 않게 스트라이드를 합니다. 겹치지 않게. 겹쳐버리면 또 개수가 많아지니까 안 겹치게 풀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 겹치게 두 칸 이동해야 되겠네요. 2 곱하기 2죠. 2행 2열의 풀링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칸을 이동해 봐서 제일 큰 값으로 채우고 아래로 이동해서 제일 큰 값으로 채우는 게 최대 풀링거, 평균 풀링거. 여기 크기에서 평균값을 내면 되겠죠. 평균을 해서 2539 계산해서 5, 19니까 평균 내서 뭐 한 5를 풀링한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풀링하는 게 축소하는 거. 결과값을 축소시키는 걸 풀링이랍니다. 풀링. 특성 맵의 크기를 줄인다. 이 말이에요. 최대 풀링, 평균 풀링을 사용하는데 풀링은 안 겹친다. 스라이드가 안 겹친다. 이 말입니다. 자, 풀링은 따로 클래스가 있습니다. 맥스 풀링 하면 최대 풀링이겠죠? 최대 풀링. 풀링 크기를 지정해 주면 돼요. 2. 여기는 이 크기가 2 이렇게 돼 있죠. 풀링층. 그러면 자, 풀링은 얘가 기본적으로 이 크기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크기만. 풀링. 그 다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아까 4행 4열의 입력 데이터를 필터 개수가 3개입니다. 필터의 크기는 3행 3열이고 그러면
사행사열을 패딩을 same 패딩을 시키면 특성 맵의 크기는 입력 데이터와 같은 사행사열이 되겠죠. 그 다음 개수는 필터 개수랑 동일하게 4개.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사행사열의 특성 맵이 3개가 됩니다. 그럴 때 얘는 당연히 활성함수를 적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풀링하면 4가 2행 2열로 풀링이 되죠. 2행 2열 개수는 유지가 돼요. 특성 맵의 개수는 변화가 없으면 크기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크기만 변한다. 그러면 이 풀링을 하게 되면 뭐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는 2행 2열의 특성 맵의 개수는 3개. 이미지 1개당 말입니다. 지금 현재 뭐 흑백 이미지, 흑백 이미지 1개당. 그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심층 신경망에서는 1차원별로 샥 플래터 시켜주고, 그러면 얘는 1차원별로 플래터 시켜주면 2는 4, 3, 12. 입력 데이터는 1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입력 데이터 크기는 12. 그 다음에 원래 하던 언닉증 추가해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림을 조금 보면 이해가 돼요. 그림을. 책에는 그러니까 3차원 합성곱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3차원 배열은 3차원 이미지는 해당 이미지 1개가 3차원이죠. 그렇죠? 이미지 지금 샘플 이미지 1개가 3차원입니다. 개수까지 생각하면 4차원이에요. 개수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니까 지금. 이거는 흑백 이미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흑백 이미지는 데이터 1개가 2차원 배열이죠. 근데 개수까지 해서 6만 개니까 6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3차원이면 이미지가 색상 이미지예요. 그럼 색상 이미지는 원래 픽셀 값이 이건 1개인데 뭐 RGB 값을 줘야 되니까 얘는 3차원이 된다. 이 말 이미지 1개다. 그럴 때 이 RGB에 해당되는 차원을 일반적으로 큐피 또는 패널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패널 차원. 색상 이미지에서.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깊이가 패널 차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데이터가 색상 이미지의 3차원 데이터면 합성곱을 시킬 때에 필터도 뭐 3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얘가 3차원이니까 이것도 3차원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계산된 특성 맵의 크기도 얘랑 어쨌든 크기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특성 맵의 뭐 개수는 요거 필터 개수고 그러니까 특성 맵의 크기는 요거 차원에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요게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모양이 특성 맵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필터가 10개면 특성 맵이 뭐 10개죠. 그렇죠? 10개의 특성 맵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얘가 2차원이든 3차원이든 우리가 뭐 계산할 건 아니고 케라스가 알아서 합성곱 시켜주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순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우리가 안 봤던 용어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방정식 계산해서 뭐 그냥 옆으로 이동하고 아래로 이동하고 그게 다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학습을 시켜볼 겁니다. 보면 우선 데이터와 전처리가 좀 필요합니다. 가지고 오는 건 이때까지 동일합니다. 앞에 가지고 오는 형태는. 로드 시켜서 나눠주는 건 동일한 형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잘 보세요. 합성곱에 전달할 데이터의 구조는 패널 차원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3차원 배열 형태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합성곱에서. 뭐, 인풋 쉐입이, 처음에 인풋 쉐입이. 처음에 컨버전 할 때에 얘 만약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뭐 3차원 배열 형태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지니까 2차원이죠? 2차원에 대해 선생님 어떻게 3차원으로 만들어요? 보면 원래 지금 현재 색상 이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응? 색상 이미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색상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 한
개를 우리가 기준으로 봐요. 한 개당 뭐가 데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색상 이미지는 컬러 1픽셀당 뭐 안에 데이터 값이 어차피 얘가 3차원이니까 뭐 255, 뭐 000 이런 식으로. 응?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픽셀은 뭐 111 자체가 이미 그죠? 그 자체가 배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가 이게 두 개, 세 개, 이게 두 개, 세 개, 예를 들어 이렇다 치고, 그게 이 2차원 배열이 또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구조는 이런 형태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색상 이미지는 한 개 말이에요. 개수는 포함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이게 색상 값이다. 픽셀 값이 2, 5, 5 3개씩 구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2, 5, 5 지금 현재 구조가 그렇죠? 컬러 이미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 흑백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흑백 이미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미지 한 개당 2차원 배열인데 뭐 1픽셀당 뭐 0, 0, 0 만약에 지금 이게 그림에 있는 샘플 이미지가 4행 4열이라 치면 4행 4열이라 치면 뭐가 요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미지가 픽셀로 배열로 구성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렇죠? 4행 4열 2차원 아이고 이거 그러면 요거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얘가 1이라 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픽셀 단위 값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럼 이걸 일부러 3차원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값을 지금 현재 기본적인 값의 변화는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값은 변화가 없고 크기만 3차원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값 자체를 그냥 배열로 전달하면 됩니다. 원래 한 개 값인데 픽셀 단위 한 개 값인데 이걸 이제 배열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돼요. 배열로. 그럼 얘가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배열로. 요걸 그대로 배열로 만들면 되지. 가로만 씌워주면 3차원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 책에 있는 리쉐이비 이거라 이 말이에요. 값은 안 하고 뭐 차원을 3차원 형태의 구도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얘가 값은 안 하고 그냥 값은 변경 없이 왜냐면 컨버전 할 때 전달되는 게 이렇게 전달이 되죠. 이 말은 뭐 28, 28, 1 이 말은 28 곱하기 28, 28행, 28열이 한 개 있는 채널 차원이 1인 거. 3차원 배열 형태다 이 말입니다. 흑백 이미지니까 채널 값이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걸 배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조금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드 아까 코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니까 뭐 2차원 배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컨버전에 들어갈 데이터의 구조는 데이터 구조가 이거 이상한 데이터 이렇게 돼야 돼. 2차원 뭐 3차원 배열 형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얘가 원래 이거죠. 우리가 3차원 횟수는 생각 안 했을 때에 뭐가 지금 현재 보면 28행 28열의 이미지 데이터가 48,000개 있는 거예요. 트레이니. 그런데 그걸 채널 차원이라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된다면 채널 차원이 뭐 색상 차원이요. 그런데 색상 이미지는 어차피 RGB 하니까 채널 차원이 3개 배열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는 뭐 단수 요소 한 개 값이죠. 0에서 255 사이. 그걸 임의로 3차원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리쉐입 하는데 28, 28 원래는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리쉐입을 했죠. 근데 거기에 뭐 채널 차원 하나 추가. 그러면 총 개수까지 치면 뭐 4차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하면 맨 마지막 건 지가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뭐가 28, 28 곱하기 1 하면 맨 마지막에 배열 요소는 배열인데 요소가 값은 하나나 그걸 구조만 배열로 바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로? 요런 구조로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이건 뭔 이미지야? 이거 별로 이상하다. 됐다. 자,
그래서 그게 리쉐입하는 이유예요. 그러면 구조를 보면 되겠죠. 리쉐입 하기 전에랑 리쉐입 한 다음이랑 확인해 보면 되니까. 확인해 봅니다. 자, 리쉐입 하기 전하고 스케일 조정된 뭐가 3차원 형태로 구성된 거랑 얘를 원래 트레인 인풋하고 확인해 볼게요. TRIN 트레인 인풋. 그래서 차원을 변경해주고 뭐 955.0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케일 조정을 위해서. 3차원이라 하면 헷갈리니까 전체는 4차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체 차원은 3차원이고 3차원이면 개수까지 포함한 겁니다. 데이터 개수까지 뭐 48,000, 뭐 28, 28 이 형태예요. 요거는 원래 데이터는 지금 스케일 조정 안 했으니까 6만 개, 6만에 28, 28 이렇게 돼 있는 걸 뭐 맨 마지막에 배열 요소도 배열로 만들어서 전체는 4차원으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이 말. 그럼 이거는 4차원. 6만. 네? 그럼 변화하고 나면 28, 28, 마지막은 1. 마지막 배열, 최종적인 마지막 배열의 요소의 개수를 우리가 추가하지는 않으니까 뭐, 한 개죠? 맨 마지막 안에 있는 거, 최종적인 거. 응? 컬러 이미지는 3개입니다. 응? 컬러 이미지는 변화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구조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해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구조를 컬러 이미지 형태로 변환을 해서 지금 변경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데이터 지금 불러오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럼 뭐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6만 28, 28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채널 차원은 임의를 추가했습니다. 채널 차원 임의를 추가했단 말은 배열 요소를 그냥 가로를 하나 더 묶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수까지 포함하면 4차원이요. 이거는 28 곱하기 28에 색상 값은 배열 요소가 1개예요. 배열 요소가. 컬러 이미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얘가 컬러 이미지였다 이러면 예를 들어 컬러 이미지는 트레인 쉐이프를 찍어보면 뭐 6, 1, 2, 3, 4 만약에 크기가 28, 28이면 뭐 여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컬러 이미지는 쉐이프를 찍어보면 구조가 맨 마지막 채널 차원이 3, 왜? 색상값이 RGB 3개 써야 되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리셉 한 다음에 구조를 전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러면 그림이 요거예요. 48,000개는 얘는 뭐 트레인 스케일도 하고 밸류 스케일도 저기 플리트 찍고 나서 그러니까 개수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에 채널 차원이 똑같은 값인데 느렸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지가. 그러면 보세요. 자, 클래스에 뭐 똑같이 심층신경망에서 층을 추가하듯이 합성 곱층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층을 추가 모델계수 생성하고 우리가 층 추가할 때 모델점 애드 해서 댄스층 추가 댄스 해서 추가를 했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컨버전 2D 해서 컨버전 합성 곱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자 필터의 개수는 32개. 필터 개수 32개 보세요. 그러면 28 처음에 들어갈 데이터의 크기는 28 곱하기 28에 채널 차원 임의로 추가한 거 1 이렇게 전달해줘야 돼요. 인풋 쉐입을. 만약에 얘가 컬러 이미지면 이게 1 대신에 뭐 3 이거 수정해주면 됩니다. 컬러 이미지의 경우는 얘가 알아서 계산해주니까 우리는 컬러든 흑백이든 솔직히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알아서 네가 계산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크기는 우리가 픽셀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맨 마지막 차원은 흑백이면 1, 컬러는 3. 그렇게 내일 여기 시험지 문제는 컬러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면 된다. 이 말 인풋 쉐이프 형태를.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개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풋 형태는 해당 이미지의 크기 그 다음 맨 마지막 차원 흑백일 때는 1이고 색상 이미지는 3입니다. 그 다음에 컨버전 2D에 처음 컨버전 할 때 필터 개수는 32개. 그 다음 커널 사이즈는 3개. 커널 사이즈 3개. 그 다음에 활성 함수, 렐루 함수. 뭐 활성 함수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그 다음 패딩이 same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뭐 패딩이 same으로 설정된다는 말은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흑흑 맵의 크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컨버전, 처음 컨버전을 이용했을 때의 특성 맵의 개수는, 여기서 특성 맵의 개수는, 개수,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출력 결과 특성 맵의 개수는, 응? 여기서 32개, 이거랑 같다 했잖아. 필터 개수랑. 필터 개수랑 같고, 크기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겠지 뭐. 특성 맵의 크기도. 그렇죠? 그림에서 보세요.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을 필터를 32개 사용했네요. 크기는 뭐 필터 사이즈는 3. 이란 말은 얘가 행과 열의 개수가 같으니까 33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마지막 차원이 1이니까 얘도 1 해서 계산을 해보면 특성 맵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28 곱하기 28의 크기에 뭐 필터 개수가 32개니까 특성 맵이 32개가 생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 풀링을 내줍니다. 이 풀링 해서 맥스 풀링 하면 최대 풀링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풀링의 크기가 2 하면 뭐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과가 맥스 풀링의 크기 2 하게 되면 뭐 얘가 개수는 안 줄어들어요. 응? 맵의 개수는 안 줄어들어요. 뭐 크기가 2분의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8, 28, 32가 풀링 하게 되면 14, 14, 32 결과가 첫 번째 합성곱. 그러면 우리가 심층신경망처럼 합성곱도 여러 번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신경망의 은닉층을 여러 개 할 수 있듯이. 그러면 두 번째 합성곱도 볼까요? 두 번째 합성곱. 이번에는 필터 개수가 64개네요. 늘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합성곱을 들어갈 때에 맨 마지막에 아까 크기는 14, 14, 32였습니다. 특성 맵의 크기가. 첫 번째 합성곱의 결과. 그러면 여기에 뭐 커널 사이즈는 똑같이 33이고 패딩이 셈이란 말은 특성 맵의 개수는 64개죠. 그렇죠? 이게 개수만큼, 필터 개수만큼 특성 맵 개수. 여기는 처음에 들어올 때가 줄어들어서 14, 14, 32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14, 14. 14, 14.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뭐가? 개수는 특성 맵의 개수는 뭐 필터 개수만큼 해서 두 번째 합성곱을 지나게 되면 14, 14, 64가 됩니다. 특성 맵이. 이거 30인데 왜 64? 이 64는 요 개수입니다. 요 개수. 응? 요 개수. same padding. 그 다음에 또 맥스 플링 하게 되네요. 크기로. 그러면 14, 14가 2분의 1로 줄어들어서 7764. 그렇죠? 7764. 개수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7764. 그러면 두 번째 합성곱 중에 전체 최종 결과는 7764. 7764. 그러면 그 뭐가 원래 봤던 건 28, 28, 1인데 맨 마지막 두 번째 합성곱과 맥스 플링을 지나게 되면 뭐 심층신경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7 곱하기 7 곱하기 64. 그걸 다 플래턴해서 1차원별로 쭉 펼치면 3136개의 뉴런이 생성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매개 변수는 딱 보면 우리가 얘가 뭘 거쳐서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놓고 맨 뒤에 플래턴은 그대로 쓰면 돼요. 플래턴은 신경망 이 코드는 그대로 쓰면 되고 앞에가 이제 합성곱이 추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를 해주면 썸머리에 이제 매개 변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썸머리 매개 변수를 시퀀셜 하고 얘는 출력을 해봤으니까 구조는 어떤 건지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처음에 데이터를 보고 로드 시키고 난 다음에는 쉐이프에서 구조를 다 찍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전처리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풀링하고 그 다음에 얼리 포인트 컴파일 아담하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밸류는 이밸류에이트는 찍어볼 필요가 없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기 종료시킬 거니까 어차피 밸류가 스케일드가 어디 갔나? 스플리트를 빼먹었구나. 스플리트 밸류를 잠깐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밸류도 밸류 스케일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밸류도 스케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밸류가
하고 나서 밸류를 이걸 밸류도 스케일 조정해야 되는데 얘를 트레인 스케일드 여기 좋네요. 그래서 조정하고 나서 다시 스플릿 했으니까 밸류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봅시다. 자 코드를 보면 자 시퀀셜 해서 자, 처음에 컨버전 합성 곱을 진행할 때에 32개죠. 그러면 입력 형태가 이렇게 28, 28, 1이에요. 만약에 이 컬러 이미지 이미지일 경우 전달할까? 요거는 예를 들면 픽셀 크기는 우리가 데이터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뭐 픽셀 크기 이게 첫 번째가 높이 그다음 넓이 그렇죠? 우리가 픽셀 단위가 제가 28이란 말은 높이가 28이고 넓이가 28인 이미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컬러 이미지는 마지막 채널 차원이 3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주면 돼요. 응? 마지막 채널 차원. 그러면 커널 사이즈에 입력하고 채널 차원이 이거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달했으니 처음에 32 요거 있죠? 그러면 첫 번째 합성 곱의 결과는 세임 패딩이니까 뭐 크기가 28, 28이죠. 세임 패딩이라서 그래요. 뭐 만약에 패딩이 세임 패딩 안 해버리면 우리가 이거 계산을 못합니다. 지금 입력돼 있다 28에 계산을 뭐 뭐가지 그림 그려갖고 다 계산해봐야 돼요. 몇 개 크기 나오는지. 그래서 패딩이 세임 패딩이 때문에 입력 데이터 초기 입력 데이터의 크기와 뭐 특성 맵의 크기 같고 32는 개수 그렇죠? 필터 개수가 32니까 32 그러면 첫 번째 합성곱의 결과는 합성곱의 특성 맵은 28, 28 패널 차원이 32다 이 말이에요. 그럼 풀링했으니까 얘 개수는 놔두고 얘만 2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러면 14, 14, 32죠. 거기에 제가 설명을 적어놨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합성곱 했을 때 64개니까 앞에 크기는 그대로 있고 특성 맵의 개수만 64로 증가가 됩니다. 요거랑 그러니까 맨 마지막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스 풀링 크기가 2인 맥스 풀링 했으니 2분의 1 줄어들어서 7, 7, 64. 오케이. 7, 64. 그렇죠? 그러면 플래턴에 우리가 어저께 심층 신경망 할 때 플래턴에 인풋 쉐입을 줬죠. 근데 얘는 합성곱에 처음에 할 때 이미 인풋 쉐입을 줬습니다. 입력 데이터의 형태를 지정해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플래턴에 입력 데이터 크기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알아서 이 맨 마지막 뭐 특성 맵의 크기를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1차원별로. 그러면 실제로 1차원별로 펼치면 뭐 7 곱하기 7 곱하기 6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16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추가되는 닉층은 똑같아요. 앞에 거랑 똑같이 쓰면 됩니다. 여기 앞에가 추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즈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F9를 20번 돌려서 뭐 조기 종료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버버스 1에서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출력만 볼게요. 그러면 썸머리 해보면 이 매개 변수가 몇 개가 지금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돌려놓고 실행을 해놓고 갑시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한 5분? 한 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지금 조기 종료 해놨는데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 크기가 결과를 보면 요거 앞에 심층 신경망에 우리가 뭐였더라? 그게 에큐러시가 한 80% 정도 나왔죠. 앞에 심층 신경망에 옵티마이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최종이 우선 그걸 보고 그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지금 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얘가 사용되는 거니까 드롭아웃까지 다 한 다음에 콜백까지 다 했을 때가 에큐러시가 얼마 정도 됐더라? 그거 먼저 돌려보고 할 뻔했네.
적어놓은 거 없나? 자, 볼까? 신경망 했고, 성능 높이기. 자, 여기 옵티마이저 안 했을 때, F9 5번 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어쨌든 8887 이 정도 나왔습니다. 90%는 안 넘었고, 그렇죠? 8887 정도로 보고, 그러면 합성곱을 했을 때의 봅시다. 합성곱을 했을 때의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왜냐면 진짜로 성능이 높아졌는가 안 높아졌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썸머리를 보면 이제 좀 모델이 매개 변수가 많아졌어요. 썸머리 OY 썸머리 필요한 파라미터 뭐 가중치랑 결편의 개수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파라미터. 자, 필요한 파라미터는 우리가 뭐 필요한 파라미터는 뭐 이렇게 계산을 하죠. 원래 방정식 심층신경망까지는 입력 데이터 개수 그래서 개수만큼 가중치가 필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뭐 출력 개수가 만약에 10개면 플러스 별편 10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산할 때 파라미터 첫 번째 파라미터만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자, 파라미터가 우리가 컨버전 시킬 때를 생각해 보면 크기가 필요한 파라미터는 얘는 이제 필터의 개수만큼 전에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만큼 뭐 파라미터 필요한데 이제 입력 데이터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필터의 크기가 상관이 있죠. 필터의 크기만큼 개수가 생성이 되니까 그러면 필터가 우리가 뭐 필터 크기 곱하기 커널 크기 곱하기 뭐 필터 개수 그렇죠? 곱하기 패널 차원 맨 마지막 패널 차원 생산 차원이다 이 말이요. 차원 플러스 절편은 필터 개수만큼 그렇죠? 필터 개수가 10개면 절편도 10개죠. 응? 계산할 때 필터 개수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컨버전에서 필요한 매개 변수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뭐 차원은 1입니다. 필터 크기는 3이고 필터의 개수는 32.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커널 크기는 3 곱하기 3. 그렇죠? 그 다음 필터 개수 32. 그 다음 필터 개수 32에 거기에 채널이 1차원이니까 세상 이미지 한 차원 1이고 그 다음 플러스 필터 개수는 32죠. 그러면 3 돌려봐야 돼. 3 곱하기 3 곱하기 32 곱하기 1 플러스 32 하면 320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이걸로. 응? 그러면 필요한 파라미터 값은 여기 있는 것처럼 320. 풀링은 뭐 크기만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크기만 줄여주니까 따로 매개 변수가 필요 없습니다. 파라미터가 가중치는 이런 거 계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파라미터 필요 없고 여기는 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이제 크기가 되는 거죠. 14 곱하기 14 그렇죠? 아니다. 커널 크기. 커널 크기. 두 번째 합성곱은 두 번째 합성곱. 자, 두 번째 합성곱에는 크기가 얘도 마찬가지네요. 3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두 번째는 3 곱하기 3. 그렇죠? 그 다음 필터 개수는 두 번째는 64개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패널 차원은 특성 맵을 한번 합성곱을 지나서 채널 차원이 뭘로 64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채널 차원이. 그래서 뭐 64 플러스 64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아니 계산해 볼까?
플러스 64. 계산 이상한데? 내가 뭐 계산을 잘못했나? 4개 보내주고. 4개 분수 개수 계산은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32네. 필터 개수가. 앞에 거. 32네요. 앞에 맨 마지막 풀링을 마친 게 입력 데이터 체험 차원이 32니까. 맞네. 64가 아니고 32. 요걸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런 방식으로 쭉쭉 계산해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댄스층에 들어갈 때 3136은 맨 마지막에 풀링을 거친 최종 결과가 7764니까 다 곱하면 3136개예요. 입력 데이터가. 그 대신에 입력 데이터는 늘어났지만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되어 있으니까 얘가 특성이 많은 입력 데이터다. 이 말이에요. 뭔가 특성이 뛰어난 거. 같은 가장자리 이런 거 없는 건 떼버리고 동료 특성의 가중치를 더한 입력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맨 처음에 그냥 심층신경만 할 때에 784개보다는 개수는 늘어났지만 뭔가 조금 더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넣었나? 결과가 지금 보기 종료했는데 총 9번 했으니까 페이션스가 2번이니까 7번째가 제일 최적화되는 로스라 볼 수 있겠네요. 보면 검증이 2, 6점 갔다가 2, 5위 갔다가 조금 더 다시 커졌어요. 그럴 때에 밸류와 그 다음에 요거 훈련 로스가 9이고 그렇죠? 검증 로스도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층신경망 했을 때보다 90%면 성능이 좋은 겁니다. 물론 이 데이터 자체가 완전 정확하게 필요 없는 거 떼고 정확하게 가운데에 오는 이미지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심층신경망 했을 때보다 합성 공부를 더해서 성능이 높아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능이 향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 합성 공부로 인한 이게 또 계산하는데 시간 좀 걸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심층신경망에 계속 댄스층 추가하는 것보다 미리 합성 공부를 추가를 해서 진행할 때가 성능이 높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뭔가 해보면 됩니다. 얘는 앞에 했던 것처럼 조기 종료시키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안 그려봐도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 9번째에서 멈췄으니까 7번째가 제일 최적화된 F4 횟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을 해서 F4 횟수를 7해서 그냥 돌려봐도 됩니다. 나머지는 평가와 예측해서 원래 얘가 가방인데 가방으로 인식하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밸류로 이밸류에이터를 해도 되고 앞에 지금 현재 원래 트레인을 지금 뭘로 나눴냐면 처음에 로드 시킬 때의 테스트와 트레인으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트레인하고 테스트 나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검증은 그 트레인을 다시 트레인하고 밸류로 나눴어요. 그럼 이거 지금 테스트가 남는 게 있죠? 그렇죠? 남는 테스트 이거 데이터로 지금 얘를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검증 데이터로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는 검증은 앞에 검증에 참여를 했어요. 이 데이터는 한번 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검증 로스 할 때 훈련시키고 검증 로스를 이용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처음에 나눈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해보는 게 정확할 수가 있겠죠. 안 써본 거. 안 써본 완전 새로운 데이터로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니까 그걸 다시 예측을 할 때 그걸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미지로 출력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이미지 한 개당입니다. 이미지 한 개당 데이터가 흑백 이미지가 지금 들어가죠. 이미지 한 개당 이미지가 지금 여러 개 아니고 이미지 쇼 한 개 할 거니까 0번째 이미지에 그렇죠? 0번째 이미지에 지금 얘가 흑백 이미지로 우리가 출력할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이미지에 아까 채널처럼 추가했는데 그거 다시 버리고 원래대로 돌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우리 입력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한 개, 이미지 한 개당 입력 데이터 배열은 2차원 배열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합성곱 하기 전에는 형태가 총 4차원 배열이에 대해서 우리가 리쉐입을 마이너스 1, 28, 28, 1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 쇼 하려면 되돌려야 된다 이 말이다. 원래 형태로. 그래서 이미지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리쉐입 그래서 28, 28 이렇게 돌려서
이미지 쇼해야 정상적으로 불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해놓으면 에러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 말이야. 아니면 이미지 출력을 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지 출력해버리면 되죠. 맞죠? 실제로는 이것도 지금 스케일 된 것도 왜 이미지가 왜 깨지냐면 25.0으로 255.0으로 좀 나눴어요. 그럼 원래 이미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픽셀 단위가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이미지 출력은 쉐입 하기 전에 그냥 한번 출력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한번 이해를 한번 차근차근 그 그림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3차원 배열은 뭐 3 해주면 됩니다. 3차원 배열은 잘 보세요. 얘가 필요 없습니다. 3차원 배열은 얘가 필요 없죠.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얘는 2차 저기 뭐지? 컬러 이미지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럼 흑 이미지라서 얘가 필요해요. 그럼 컬러 이미지는 뭐 255.0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컬러일 때는. 그렇죠? 컬러일 때는 이 전처리 단계가 요거 리쉐입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컬러일 때는 얘 안 하고 그다음 뭐 인풋 쉐입이 맨 마지막 차원은 3이어야 된다. 나머지는 동일하게 수행을 하면 됩니다. 컬러 이미지일 때. 그 다음에 뭐 컬러 이미지일 때는 컬러 이미지일 때는 이미지를 만약에 출력하려고 하면 이미지 쇼에서 이미지를 만약에 출력할 거면 얘가 컬러 이미지 예를 들면 만약에 자 이미지 쇼 요거 이미지를 제가 처음 트레인 이미지 한번 찍어볼까요? 아이고. 그러면 플랫 이미지 쇼 했을 때 PLT 이미지 트레인 인풋을 찍어봅시다. TRAI 첫 번째 이미지 이러면 코드 잘 보십시오. 얘는 GAMP 그레이 언더바 R은 그레이 색상을 반전시킨다는 내용이요. 컬러는 얘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면서 필요 없어요. 컬러는 그대로 찍어주면 됩니다. 한번 필요해볼까요? 얘가 이러면 제가 컬러 보고 가지고 와서 컬러 이미지 얘 컬러 이미지예요. 아이고 에러가